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전 세계가 다시 달로 탐사선을 보내기 위해 협력하고 또 경쟁하는 중입니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미션을 통해서 달로 다시 한번 인류를 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은 달의 뒷면에서 토양을 가지고 오는 등 다시 한번 달을 향한 스페이스 레이스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누리호가 달 궤도를 돌면서 여러 가지 관측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달이 사람이 가고 달 기지가 세워지면 당연히 여러 인프라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고속통신망, 즉 우주 인터넷과 내가 달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 항법 시스템, 흔히 우리가 GPS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달 탐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것, 오늘 항성의 우주 속으로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은 우리 지구의 유일한 위성입니다. 태양계의 다른 위성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큰 편이죠. 태양계에서 무려 5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그리고 우주 탐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천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인류가 지구 외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유일한 천체이죠. 예전 아폴로 미션을 통해서는 우주인이 잠시 달에 며칠간 탐사를 하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 궤도에 유인 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2030년 달 남극에 유인 우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무들을 통해서 과거와 달라진 점을 꼽자면은 바로 단기 방문이 아닌 장기 거주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달에 오래 머물려면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통신과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 그리고 달 표면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주 정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GPS처럼 말이죠. GPS 위성들은 서로 수십 나노초, 약 10억 분의 1초 이내로 시간을 서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달에 있는 시계와 지구에 있는 시계를 어떻게 맞출 수가 있을까요? 달에 있는 여러 장비들끼리는 또 어떻게 시간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게, 지구에서처럼 단순히 모든 시계를 하나의 기준 시계에 맞추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GPS는 사실 아주 정교한 시간 측정 시스템입니다. GPS 위성에 있는 시계들은 사실 지구 표면의 시계와 조금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를 하면 달에서의 시간 측정이 왜 복잡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GPS 위성의 시계가 지구 표면의 시계와 다르게 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위성은 지구 중력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성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터스텔라 영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과학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모두 아실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과 속도, 이 두 가지 요인이 GPS의 시계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GPS 위성의 시계에는 이미 약간의 주파수를 보정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성을 쏘아 올리기 전에 시계를 미리 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위성의 시계가 지구 표면의 시계와 비슷한 속도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달에 적용을 해보면 다른 GPS 위성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GPS의 위성 궤도의 반지름은 2만 킬로미터 대신 달 궤도의 반지름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약 58.721 마이크로초의 차이가 납니다. 즉 달에 있는 시계가 지구의 시계보다 하루에 58.721 마이크로초만큼 빠르게 흐르는 거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달의 궤도는 완벽한 원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타원이에요. 모든 행성, 모든 천체의 궤도가 정확히 원인 것은 없죠. 모두 타원입니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효과가 추가가 됩니다. 이 효과는 달의 위치에 따라서 시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만들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이런 계산이 정말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진짜 매우 단순화된 모델이에요. 실제로는 태양의 영향이라든지 다른 행성들의 미세한 영향, 그리고 상대성 이론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들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의 계산이 전부 지구를 중심으로 한 기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달은 단순히 지구의 위성처럼 취급하는 계산법을 사용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달과
지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구와 달의 무게중심, 즉 두 천체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이 방법을 이용하면 지구와 달의 시간을 더 정확히 계산을 할 수가 있고 태양의 영향 또한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 무게중심은 마치 시소의 중심처럼 지구와 달 사이 어딘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라그랑주 점이라고 부르죠. 지구와 달 사이에도 이렇게 5개의 라그랑주 점이 있습니다. L1은 지구와 달 사이에 있고 L2는 달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L3는 지구 반대편에 있고요. L4와 L5는 달 궤도상의 지구와 달로부터 약 60도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이 라그랑주 점은 기존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비롯해서 여러 우주망원경이 이미 보여줬듯이 우주 탐사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들에 우주선이나 망원경을 두면 적은 에너지로 오랫동안 그 위치를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라그랑주 점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사실상 자유낙하의 상태에 있습니다. 뉴턴의 사고 실험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포탄을 충분히 빠른 속도로 쏘게 되면 앞으로 가면서 자유낙하하기 때문에 이렇게 궤도를 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지구와 달의 움직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측정할 때는 고유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고유시간이 뭐냐면 각각의 물체가 자신의 위치에서 경험하는 실제의 시간을 의미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강할수록 그리고 움직임이 빠를수록 시간은 천천히 갑니다. 지구와 달은 서로 다른 중력과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시간의 흐름도 당연히 다르겠죠. 다시 말해 고유시간의 개념에서 바라보면은 지구에서의 1초와 달에서의 1초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우주선 내부의 시간은 7초가 흘렀지만 지구에서 바라보기에는 10초가 흐른 게 되는 거죠. 이때 우주선 내부에서 관찰한 7초가 바로 고유시간이라고 부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복잡한 수식을 사용해서 이 차이를 계산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달의 시계와 지구 시계의 차이를 구한 거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중력 방정식도 이용을 하고 모든 것을 이용을 해서 둘의 상대적인 움직임 그리고 달의 타원 궤도로 인한 주기적인 변화까지 모두 고려한 시계입니다. 이 복잡한 수식을 풀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달의 시계는 지구의 시계보다 하루에 약 56 마이크로초 정도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사실 달의 궤도가 타원형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달의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변하기는 합니다. 이 56 마이크로초라는 시간은 사실 매우 짧아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주 탐사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 착륙선이 정확한 시간에 엔진을 켜지 않으면은 목표 지점을 벗어날 수 있겠죠. 통신을 보낼 때 또 달과 지구의 관측자들 사이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마이크로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계속 누적이 되면서 큰 시간 차이가 되는 것이죠. 우주선을 정확하게 달에 착륙시키려면 즉 몇 미터 이내의 정확도로 착륙을 하려면 지구와 달 사이의 공통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도 달 시간에 대한 계산이 하루에 56에서 58 마이크로초 빠르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 오차 범위가 하루에 56.02 마이크로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확도를 가지고 항법을 한다면 오차 범위가 10m 이내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또 있잖아요. 지구에는 시간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경도별로 다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죠. 우리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이 지점을 UTC라고 하는 세계 표준시로 정해서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1시간씩 빨라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1시간씩 느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직선이기는 한데 나라별로 그리고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그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항법이라든지 통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대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과학의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대는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우주선과 통신을 할 때는 UTC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딱 하나의 시간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달에 간다고 하더라도 달의 경도에 따른 시간대는 현재로는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전에도 그렇고 사실 지금 많은 달 탐사선이 표준화된 달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탐사하고 있는데 왜 지금은 필요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0년 전 인류가 달에 착륙했을 때도 그리고 지금 탐사선을 보내는 데에도 단순히 통신만 중계를 하면 됐었어요. 하지만 달에 지속적으로 거주를 하고 탐사를 위한 기지를 건설을 하려면 좋은 통신 연결이 필요하겠죠. 다시 말해서 지구의 인프라를 태양계로 확장하려는 노력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연구는 놀랍게도 지난 4월 미국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에서 2026년까지 달의 시간 표준을 제정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연구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 NIST에서 달 표준 시간 제정을 주도를 하는데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무조건 56.02 마이크로초만 보정하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백악관에서는 새로운 달 표준 시간이 반드시 4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요. 먼저 지구의 모든 시간대를 규정하는 세계 협정시인 UTC와 같은 방식의 논리 구조를 가져야 하고, 정밀한 과학 연구와 우주선 착륙과 같은 매우 짧은 순간을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정확성을 띄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와 연락이 두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복구를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더 먼 심우주로 탐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구와 달을 넘어서 더 먼 우주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구는 화성의 시간이라든지 토성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항성의 우주 속으로는 지구와는 다른 달의 표준 시간을 위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달 표면의 시계가 지구 표면의 시계보다 하루에 약 56 마이크로초 빠르게 간다는 것을 알아냈고, 실제로는 복잡한 계산을 라그랑주 지점을 이용을 해서 단순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이번에 사용된 시간 계산 모델을 실제 천체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기록한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도 그 차이가 하루에 불과 몇 나노초, 그러니까 10억분의 1초밖에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구팀의 모델이 그만큼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계산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성 이론에 따른 더 미세한 효과들이나 행성들의 자전축 기울기 변화 등도 고려를 해야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언젠가 여러분이 달이나 화성에서 휴가를 보내게 된다면은 이 연구 덕분에 그곳에서 GPS를 쓸 수 있고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마 과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항성의 우주 속으로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